안녕하십니까. 경제와 사회 문제를 쉽게 풀어드리는 미스터 큐팁입니다. 오늘은 휴리스틱 그리고 나만의 루틴이란 주제로 알테오젠, LNC 바이오, TNR 바이오팩, 바이넥스 제가 올려드렸던 그 바이오 회사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데니얼 카너먼이란 그 분이 생각에 관한 생각이란 책을 썼었죠. Thinking Fast and Slow라는 어떤 그런 그 책이었는데요. 여기서 얘기하는 Thinking Fast는 우리의 직관에 의한 어떤 그 판단, 그 다음에 Thinking Slow는 이성에 의한 천천히 생각하는 거니까 이성에 의한 그 판단 뭐 이런 것들을 그 말씀하시는 건데요. 보통 우리가 직관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. 뭐 이런 그거죠. 그래서 때로는 그 필요할 때는 이성에 의한 천천히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필요가 있다.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. 그 투자의 세계에서는요. 직관에 의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이성에 의해서 할 때보다 더 많습니다. 왜냐하면 사실 투자라는 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거든요. 그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관에서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. 이때를 대비해서 그 나만의 루틴을 좀 그 준비해 놓으면 나만의 루틴을 준비해 놓으면 빠르게 결정을 내리지만 그 실패하지 않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나만의 루틴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성에 의한 의사결정이 항상 옳으냐?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. 과거에 뭐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.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가면 집주인은 복부인 아줌마고 세 사는 사람은 경제학과 교수들이 세 산다. 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. 이게 뭐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만약에 그 이성에 의한 의사결정이 항상 옳다면 지금 뭐그 대학교에서 경제학 경영학과 교수하시는 분들은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은 다 부자가 돼 있으셔야죠.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. 분석과 투자의 세계는 별개의 세계입니다. 분석은 말 그대로 그 틀리는 걸 전제로 하는 게 분석입니다. 이 투자 특히 딜의 세계는 이 딜 하시는 분들은 이건 잘못하면은 내 돈이 날아가거나 회사에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. 그 나만의 루틴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? 그 보통 이제 골프 선수들이 이제 스윙이나 퍼팅하기 전에 자기만의 어떤 자세라든지 마음가짐을 뭐 다시 챙긴다든지 이런 동작들을 보는데 대표적으로 뭐 과거에 보면 그 여자 골프 선수 류소연 선수 같은 경우는 퍼팅할 때 스탠스를 딱 정하고 나면 항상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밀어줍니다.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해서 몸이 열리는 것을 방지하는 동작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방법이겠죠. 그러니까 이게 루틴이 뭐 그래서 뭐 100가지 루틴이 있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. 제가 말하는 루틴이라는 건 한두 가지로 딱딱 그 뭐랄까 그 단순화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일단 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방향과 속도라든지 그 방향은 맞더라도 속도 때문에 손실 보는 경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게 고정된 값이냐 아니면 변하는 값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준거 우리가 지금 기준을 삼을 만한 준거 집단의 어떤 의사결정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. 뭐 이것도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제가 그 증권회사에 있을 때 제 고객분 중에 이 트레이딩으로 아주 성공하신 분이 있습니다. 트레이딩으로 성공하신 분 몇 분 안 계신데요. 매일 사고 팔고 하셔가지고 큰 돈을 버신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승부사적인 어떤 그런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. 이런 어떤 자기만의 루틴이 딱 있어요. 이분이 그 카지노에 가셨는데요. 본인이 그 뭐라 그러나요? 바카라라고 그러죠. 바카라 게임장에 가서 바카라에 근데 본인은 바카라라는 게임을 잘 못해요. 가가지고 이분은 뭘 했냐면 그날 딱 봐도 표정이 좋고 돈을 딴 것 같은 사람 가는데 쫓아간 겁니다. 그건 바카라는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확률 2분의 1이거든요. 홀짝 게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 사람 가는데 이 사람이 계속 따라간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이 큰 돈 땄습니다. 따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가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돈을 따니까 자기가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따라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자기가 딴 돈만 챙겨가지고 이제 왔는데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런 것들이 준거 집단입니다. 잘하는 사람을 쫓아하거나
따라하는 것도 굉장히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다음에 장기 투자할 거냐, 단기 모멘텀 투자할 거냐,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복잡한 여러 문제들을요 단순화시켜서 한두 개로 딱 그 압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거 보고 결정 내려야죠. 짧은 시간에 뭐 100가지 변수를 다 생각할 수 없거든요.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변수 한두 개만 생각하는 겁니다. 자, 준거 집단의 의사결정입니다. 제가 이제 앞서 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. 바이오 분야의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요. 준거 집단, 특히 빅파마들입니다. 빅파마의 결정사항을 참고하는 것이 가성비 최고의 투자다. 가성비 최고입니다. 자, 바이오 회사의 NDR을 제가 이제 그 증권회사에 있을 때 주최한 적이 있었는데, 그럼 이제 바이오 회사 대표분 오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펀드 매니저님, 거액 투자들도 일부 모십니다. 그러면 지금도 지금 그 바이오 회사의 대표를 하고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 굉장히 우리 눈앞에 맞춰서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. 뭐 예를 들면 유전자라는 뭐냐? 유전자는 건물을 짓는데 청사진이다. 그럼 단백질은 뭐냐? 그 청사진대로 일하는 일꾼들이다. 전 지금도 그걸 기억해요. 그분이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.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, 야, 일꾼이 있었는데 일꾼이 없어. 아니면 청사진대로 일꾼이 일을 안 해. 그럼 이게 문제 생기는 거다. 우리 몸이 병이 생겼다는 건 그 두 가지 경우다. 이렇게 설명해 주시거든요. 귀에 쏙쏙 들어오죠. 자,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. 그날 참석하신 펀드 매니저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뭐 어렵게 얘기하면 다 못 알아듣습니다. 그리고 지금도 보면 일부 회사 그 대표들 보면은 굉장히 뭐 좀 쉽게 설명을 한다고 막 설명해 주시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 so what? 그래서 뭐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쩌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빅파마한테 라이센싱 아웃하는 게 그 바이오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. 근데 빅파마로 애들에게 그 라이센싱 아웃 그 반대편 입장에 라이센스 인이죠. 뭐 이걸 성사시키지 못하면 그러면 사실 이 회사는 지금 사업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빅파마로부터 딜을 빅파마하고 딜을 성사시킨 회사들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요. 그들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위주로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가성비 최고의 투자라고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노력 대비 성과가 가장 좋습니다. 실패 확률도 굉장히 낮고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빅파마들도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. 뭐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미약품에다가 업프런트 피를 거액을 줬다가 일정 기간 지나서 우린 도저히 이 연구를 계속 못하겠다 그래서 드랍시키고 반을 회수해 간 적이 있었어요.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긴 하죠. 그렇지만 중요한 건 자기 돈 몇천억 날리면서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따라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어쨌든 뭐 나중에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비교적 다른 거에 비해서 낮은 겁니다. 말씀드렸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탑10 빅파마하고 한 1조 6천억 정도 작년 11월에 계약을 했죠. 근데 지금 최근 그 레포트 나온 거 보면 한 2조 5천억짜리 딜이 있을 것 같다고 그러죠. 지금 시장에서는 뭐냐면 올해 한 4개나 5개 정도, 서너 개 정도 딜이 더 있을 것 같은데 또 사람들 생각은 이랬죠. 야, 먼저 번에 1조 6천인데 좀 크게 됐으니까 이번에 한 1조 정도만 돼도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2조 5천억짜리 딜이 뭐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화들짝 놀라는 거죠. 그러니까 주가가 저렇게 급히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. LNC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내 영향력 있는 그 IB죠. 거기하고 조인트 벤처를 지금 맺는다고 합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회사가 중국 내에서 굉장히 그 인허가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인적 네트워크가 잘 구성되어 있는 회사라고 해요. 그래서 LNC 바이오는 지금 MOU를 체결했는데 본계약 체결 후 만약에 심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한 1년 이내에 뭔가 그 허가를 받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들이 좀 있는 거죠. 그래서 LNC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뭐랄까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. 다음에 TNR 바이오팩 같은 경우는 그 바이오 잉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. 지금 그 글로벌 넘버원 화장품 회사, 그 다음에 빅파마의 자회사에 얘네가 바이오 잉크를 공급을 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런 회사하고 만약에 뭐 물건을 공급한다? 그거 사실은 걔들이 그거 하기 전에 그 굉장히 오디트도 많이 하고요. 그 다음에 뭐 품질이나 등등 뭐 이런 거 뭐 엄청나게 검사를 하거든요. 그래서
제가 보기엔 저런 회사들하고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거는 일단 한 번은 검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. 근데 이 회사는 먼저부터 말씀드렸지만 아직 매출이 나온 회사는 아닙니다. 매출이 아주 그냥 진짜 뭐 얼마 안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, 매출이 안 나오는 회사지만 시가총액이 아직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.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죠.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CMO, CDO를 하고 있는 회사죠. 그러니까 CMO, CDO는 거래 상대방이 다 큰 회사들입니다.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그 회사들이 그런 능력이 안 되는 회사한테 일을 맡기지가 않겠죠. 그래서 바이넥스도 제가 그 어떤 그 대상으로 집어넣고 한번 보자 말씀드렸던 거고요. 또 하나의 중고 집단으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. 지금 3월 달에서 4월 초까지 개인들이 풋옵션을 엄청나게 베팅이 들어갔습니다. 여기 지금 빨간 박스에 보시면 이 금액이 한 1,500억에서 2,000억 정도 되는데요. 개인들이 하방 쪽에다가 베팅을 하니까 주가가 어땠습니까? 올라가 버렸죠.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중고 집단이라고 보는 것들이죠. 만약에 뭐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만약에 이런 현상이 또 이루어진다, 그러면 제가 우리 구독하시는 구독해 주시는 분들에게 그 영상을 빨리 올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길이 뭐 세 갈래 길이 있다고 할 때 최소한 하나하나 두 개의 길을 만약에 이렇게 스킵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투자에 편해지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다음에 장기 투자할 거냐 단기 모면 투자할 거냐, 이 부분만 우선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, 양쪽으로 왔다 갔다 투자하시면 큰 손실 보십니다. 요즘에 뭐 장기 투자한다고 뭐 이런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그러는데요. 장기 투자하실 마음의 준비가 되게 셨으면 장기 투자하시고요. 그게 아니면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. 제가 알고 있는 펀드 매니저 후배인데요.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. 이 친구도 지금 은퇴하고 본인이 지금 자기 개인 그 자산 매매하는데요. 본인은 단기 모멘텀 투자합니다. 야, 너는 왜 이렇게 하냐? 이 친구 얘기가 그거예요. 자기는 이런 거 스트레스 받기 싫다는 거죠. 그래서 본인은 이게 마음을 정한 겁니다. 나는 스트레스 받기 싫기 때문에 난 단기적으로 매매한다. 그냥 하루나 아니면 이틀 만에 그냥 다 스퀘어하고 넘어가는 거죠.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은 장기 투자한 거 샀다가 안 움직이니까 올라가는 주식 쫓아서 왔다가 손실 보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나십니다. 그리고 방향과 속도의 부분이라든지, 그 다음에 요것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. 방향은 맞더라도 이게 지난번 영상에 보여드렸던 거죠. 이렇게 중간중간 눌리는 자리들이 나옵니다. 눌리는 자리. 요 빨간 박스 치는 날이 그 위클리 옵션 만기 들어오는 날인데, 이런 날은 이게 누군지 모르지만 누르거든요. 특히 외국인들인데 이렇게 누릅니다. 이게 누를 때, 이때 누르기 전 오를 때 움직이는 주식 패턴하고요, 이게 눌릴 때 움직이는 주식 패턴이 각각 다릅니다. 뭐 이럴 때 그 엇박자로 잘못 들어가면은 아주 재미없는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상수나 변수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.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드리면, 바이오 분야에 투자할 때 또 의사결정 내릴 때는 빅파마의 결정사항을 참고하는 것이 가성비 최고의 투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